그럼 다음으로 삼포도를 사용한 연습 문제들을 쉬운 것부터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들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문제부터 읽어봐야겠죠. 다음은 창내내 반과 주인의 반 학생들의 영어 및 수학 성적을 삼포도를 활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단, 각 반의 학생 수는 같다. 자, 문제를 읽어보았는데요. 그럼 문제를 풀기에 앞서 제시된 삼포도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삼포도를 총 2개 제시하였는데 다음 삼포도를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의 점자를 읽어보면 삼포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밑에는 창내내 반 학생들의 성적 분포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삼포도는 창내내 반의 성적 분포를 알려주는 삼포도이겠죠. 좀 더 내려가서 그럼 이제 삼포도를 직접 읽어보도록 합시다. 삼포도 부분의 왼쪽 아래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삼포도의 원점입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Y축, 즉 위로 올라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 끝에 점자가 쓰여져 있는데 읽어보면 영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삼포도의 Y축은 창내내 반의 영어 성적 분포를 의미합니다. 그럼 다시 아래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X축 방향, 즉 오른쪽 가로 방향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다 보면 그 끝에 수학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X축이 수학 점수를 의미하겠네요. 다음 원점을 돌아가서 Y축 방향을 읽어가면 축의 왼쪽에 쓰여져 있는 점자를 읽어봅시다. 순서대로 20, 40, 60, 그리고 80, 100이 쓰여 있는데요. 각각은 영어 점수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영어 점수를 읽고 싶다면 그 학생의 점에서 그대로 왼쪽으로 이동해서 Y축으로 가면 대략적인 점수를 알 수 있습니다. 수학 점수도 마찬가지로 X축을 활용하여 점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수학 성적이 가장 좋은 학생은 어느 반에 있는가? 수학 성적은 각 삼포도의 점들이 X축을 기준으로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하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창내내 반 삼포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포도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하나하나 파악해 봅시다. 현재 창내내 반 삼포도에 오른쪽 위쪽 끝 부분에 점이 있는데요. 이 점이 삼포도 기준 오른쪽 끝에 있는 마지막 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점이 바로 창내내 반 학생들 중 수학 점수가 100점인 학생을 가리키는 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인의 반 삼포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의 반 학생들의 점은 Y축 방향, 즉 위쪽 부분의 끝에는 점이 있지만 Y축 방향의 끝 방향에 걸쳐 있는 점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주인의 반 학생들 중 영어를 100점 맞은 사람은 있지만 수학을 100점 맞은 사람은 없지요. 따라서 정답은 창내내 반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영어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이 많은 반은 어디인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각 삼포도의 Y축, 즉 세로축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Y축이 영어 성적을 가리키는 축이기 때문이죠. 그럼 창내내 반 삼포도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세로축에 있는 점수를 하나씩 읽어봅시다. 20, 40, 60 천천히 읽다가 80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선
80 지점 위에 있는 점들이 어디가 더 많은지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창렌의 반 학생들 중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들을 찾아 세어보면 대강 하나, 둘, 셋, 넷, 6명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주인의 반 삼포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80점 선을 따라서 그 위에 있는 점의 개수를 세어보면 한눈에 보기에도 6명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정답은 주인의 반입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영어 성적의 분산이 작은 반과 수학 성적이 분산이 큰 반을 구하여라. 분산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각 점수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분산이 크다는 말은 학생들의 점수가 100점도 있고 60점도 있고 다양한 점수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분산이 작다는 말은 그 반 학생들이 다 비슷비슷한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영어 성적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영어 성적의 경우 앞서 문제를 풀었을 때처럼 Y축을 살펴보면 됩니다. 창렌의 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창렌의 반의 경우 영어 성적이 60점 이하인 학생부터 100점 맞은 학생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인의 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의 반 학생들의 영어 성적은 60점과 80점 사이에 조금 있고 대부분이 80점을 맞았네요. 점수가 분포하는 구간이 창렌의 반에 비해 주인의 반이 훨씬 더 좁고 몰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수학 성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수학 성적은 X축을 기점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창렌의 반의 경우 60점 이하인 경우부터 100점에 이르는 학생까지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인의 반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인의 반의 경우 60점과 80점 사이의 값부터 80점과 100점 사이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분산이 크기 위해서는 범위가 더 넓고 퍼져 있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는 반은 창렌의 반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영어 성적은 주인의 반,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창렌의 반이 되겠습니다.